이번에 휴잭맨이 주연을 맡은 위대한 쇼맨을 보고 왔습니다. 원작, 원래 있는 사람을 토대로 만든 뮤지컬 영화인데요. 일단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혹시 레미제라블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잭맨 나온 거. 그 레미제라블이랑 좀 비슷한 평범한 휴잭맨표 뮤지컬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노래 부르고요, 뺨 맞고 노래 부르고, 뭐 훔치다가 노래 부르고, 여자를 구석진데 끌고 가서 노래 부르고, 갈등 속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고난을 함께 넘기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영화는 스포일러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영화보다는 영화의 주인공인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810년 7월 5일 출생. 뭐 이런 게 딱히 궁금하진 않겠죠. 뭐 바넘은 뭐 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걸 얘기를 드릴 건데요. 광고 홍보계의 선구자이면서 약간 나쁘게 말하자면 사기꾼입니다. 바넘은 특히 심리 테스트나 혈액형 테스트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심리 테스트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좀 심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중에 굉장히 일반적이고 애매한 표현들, 좀 멀리서 보면 왠지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 이런 거를 내 얘긴데? 하면서 딱 맞는 것처럼 여기는 거를 포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바넘이 사용한 문구 중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넘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근데 이게 약간 먹힌다니까요. 이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은 대중은 속기 위해 태어난다고 했을 만큼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어릴 때라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방송도 했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천재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바넘이 이런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도 좀 가난하게 살긴 했었는데요. 20대 초중반에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때는 라디오도 TV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었고, 이 사람들은 신문에 나오면 일단 믿는구나,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바넘은 25세의 나이에 뉴욕으로 떠나서 스커더 아메리칸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80세 정도의 흑인 노예 출신 여성을 고용하고 그녀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초대 대통령의 간호사였으며 지금은 161세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한 존재에 사람들은 돈을 냈죠. 이걸로 큰 돈을 벌게 된 바넘은 톰썸 장군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요. 먼 일가친척의 난쟁이 소년 찰스를 부모님 허락을 받고 고용을 해서 나폴레옹이랑 헤라클레스의 흉내를 내도록 시킨 거죠. 찰스는 연기를 꽤 잘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둡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가고 영국 왕실 일가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결국 이게 프랑스랑 러시아 황제의 초청까지 받았었다고 합니다. 3년의 순회 공연으로 바넘은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고 돈을 쓸어 담는 거부가 되었죠. 바넘은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뉴욕에 돌아온 바넘은 유럽 투어 중에 제니 린드라는 가수를 알게 되는데요. 이 제니 린드는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가장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바넘은 제니 린드에게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빈민대를 도우는 조건으로 제니 린드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한 번을 공연할 때마다 $1000씩 주기로 하죠. 이거는 바넘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투자였어요. 바넘이 린드에게서 무언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린드에게 있는 돈을 거의 다 털어서 150번의 미국 투어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바넘은 린드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박물관과 저택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야 했고요. 필라델피아의 장관을 설득해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죠. 26명의 기자들을 고용해서 각 신문에 제니 린드로 도배를 하고 제니 린드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울 정도의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그 덕분에 제니 린드가 미국으로 왔을 때 그녀는 공연을 하기 전에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4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려고 부두에 나왔었죠. 투어는요? 투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티켓을 경매에 팔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 정신나간 가격 때문에 제니 린드가 바넘에게 티켓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팔아라 라고 설득을 했을 정도였죠. 계약의 내용도 조금 변경이 됐어요. 회당 공연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린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에 불편해졌어요. 그녀는 93편의 콘서트 후에 계약을 해지하자 라고 요구를 했고 우호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린드는 공연을 93회 하는 동안 린드는 약 35만 달러, 바넘은 그리고 최소 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약간 계산을 해보면은 1440만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03개만 붙여도 144억 정도의 돈을 벌게 된 거죠. 영화에서는 주로 바넘의 서커스에 관해서 다루는데요. 실제로 바넘은 서커스 같은 경우는 60세에 시작을 했어요. 이때 코끼리를 샀다가 코끼리가 사고로 죽었는데 이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살리려다 죽었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정도로 광고에 특화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넘 앤 베일리 쇼가 만들어지고 이게 지상 최대의 쇼라고 불리게 돼요. 철도로 여행하고 천막을 치면서 하는 서커스의 시초가 바로 이 바넘 앤 베일리 쇼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기망하고 허위 광고 때문에 기소는 당했지만 바넘은 이렇게 광고의 셰익스피어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조작 때문에 사람들이 바넘을 인성 쓰레기처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 위키에도 되게 안 좋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물론 정치적 지위를 본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바넘은 장애인이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제대로 나누기도 했고 그걸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건데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비참한 삶이 되었다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키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적어도 위기를 기회로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원문으로 좀 찾아봤는데 정치인으로 있을 때도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됐을 때도 환경 개선이나 대학에 기부를 하고 병원을 만드는 것처럼 자선 사업을 되게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넘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나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이웃 사람들의 번영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선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경우에 비해 2배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성 있는 자선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퍼블릭 릴레이션이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PR의 아버지였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은 결국엔 81세의 나이에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 정도로 마냥 악인은 아니었다는 점.
물론 영화에서는 굉장히 미화되긴 했었어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미화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설명들과 같이 마냥 악의는 아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새 자료가 좀 소재가 좀 부족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가 좀 뜸한데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